공급보다 전세다. 정부가 수도권 23만 가구 플러스 알파 공급을 꺼냈는데도 지금 서울 집값은 한 방향으로 안정되는 모습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숫자는 강남구 -0.02%, 서초구 -0.04%입니다. 강남구는 14주 만에, 서초구는 16주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서울 안에서 강북 14개 구 평균 상승률은 0.29%입니다. 강남 11개 구 평균 0.14%의 2배 수준입니다. 쉽게 말하면 서울 전체가 식는 게 아니라 비싼 곳은 쉬고 접근 가능한 곳으로 돈이 움직이는 장면입니다. 이번 리포트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세금, 대출, 공급 기대가 동시에 바뀌면서 수요의 위치가 재배치되고 있습니다. 세제 개편한 이후 강남권 고가주택은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 그리고 정책 확정 전 불확실성 때문에 매수세가 멈칫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와 서초구가 오랜 상승 흐름을 끊고 하락 전환했고 동남권 전체 상승률도 0.05%로 둔화됐습니다. 반대로 강북, 관악, 강서, 은평 같은 중저가 지역은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왜냐하면 실수요자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 감당 가능한 가격대와 전세가 불안한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전세 불안은 전세 물건이 부족하거나 전세값이 올라 매매 수요를 자극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집을 사려던 사람이 강남 고가주택은 세금 때문에 부담스럽고 전세는 불안하니 상대적으로 접근 가능한 비강남 선호단지로 움직이는 겁니다. 정부 정책도 중요한 축입니다. 정부는 수도권에 23만 가구 플러스 알파를 추가 공급하고 신규 택지 10만 가구를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남양주, 광주, 서울 강서에는 2만 7천 가구를 우선 공급하고 공공택지 착공 기간은 평균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이겠다는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착공은 실제 공사를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숫자만 보면 공급 부족 우려를 누를 수 있는 강한 신호입니다. 여기에 민간 정비 사업도 재개발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고 공급자 금융 지원은 26조 3천억 원에서 47조 8천억 원으로 늘립니다. 재개발 동의율 완화는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주민 동의 문턱을 낮추는 것이고 금융 지원 확대는 건설사나 사업장이 돈줄 때문에 멈추는 상황을 줄이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건설사와 정비사업장에는 분명히 우호적인 재료입니다. 다만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공급 대책은 발표와 입주 사이에 긴 시간이 있습니다. 정부가 68개월을 37개월로 줄이겠다고 해도 토지 보상, 주민협의, 지자체 인허가, 그린벨트 해제, 교통망 확충이 늦어지면 시장이 체감하는 공급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집값은 공급 발표보다 전세 수급과 대출 가능 여부에 더 민감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금융도 양면적입니다.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가 1.5%에서 3.0%로 올라가면 은행권 대출 여력이 늘어납니다. 총량 증가율은 쉽게 말해 금융권이 가계대출을 얼마나 더 늘릴 수 있는지에 대한 관리 기준입니다. 이주비, 중도금, 잔금 대출도 별도 관리됩니다. 이주비는 정비사업에서 기존 집을 비우고 옮길 때 필요한 돈이고 중도금과 잔금 대출은 분양받은 집값을 나눠낼 때 필요한 대출입니다. 이 부분이 풀리면 실수요자와 정상적인 정비사업에는 숨통이 트입니다. 하지만 비거주일 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 제한처럼 투기성 수요 차단 장치는 강화됐습니다. 문제는 실수요 완화가 다시 매수 심리를 자극하면 중저가 지역에서 풍선 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풍선 효과는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입니다. 강남 고가주택을 세금과 규제로 누르면 돈이 강북, 관악, 강서, 은평 같은 대체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리포트 이후 참고 데이터도 이 흐름을 보완합니다. 마포구 아파트는 제곱미터당 2,132만 원으로 14.91% 상승했고 관악구는 1,243만 원으로 4.35% 상승했습니다. 강서구도 1,407만 원으로 0.84% 올랐습니다. 반면 강남구는 3,302만 원으로 5.95% 하락, 송파구는 2,470만 원으로 5.17% 하락했습니다. 용산구와 강동구는 각각 큰 폭의 하락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단, 이런 최신 데이터는 단기 표본이나 거래 구성에 따라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리포트의 본래 결론을 대체하기보다는 강남 둔화와 일부 비강남 확산을 확인하는 보조신호로 보는 게 맞습니다. 지금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많은 사람이 집값을 오른다, 내린다 둘 중 하나로만 보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시장은 그런 단순한 장이 아닙니다. 이 채널의 해석은 지금 시장을 강남 둔화, 비강남 확산이라는 분산 상승 국면으로 보는 것입니다. 즉, 가격 방향보다 더 중요한 건 자금과 세금이 수요를 어디로 밀어내는지입니다.
강남권 고가주택은 세제한 확정 전까지 관망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급매가 나오는지, 그 급매가 실제 거래로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비강남권은 무조건 싼 지역을 사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역세권, 대단지, 전세가 강한 지역, 그리고 거래가 반복되는 단지만 봐야 합니다. 신고가가 한두 번 나왔다고 따라가면 얇은 거래 위에 가격 상승에 물릴 수 있습니다. 건설과 정비사업 관련 자산은 정책 수혜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재개발 동의율 완화, 프로젝트 파이낸싱 보증 확대, 이주비 대출 개선은 대형 건설사와 정상사업장에 긍정적입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사업의 미래 수익을 보고 돈을 빌려주는 구조입니다. 다만 실제 수혜는 입지와 사업성이 확인되는 곳에 먼저 집중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강남권 고가주택은 단기 추격 매수보다 세제 개편안 확정과 급매 출회 여부를 기다리는 전략이 맞습니다. 비강남권은 강북, 관악, 강서, 은평, 중랑, 성동 일부 단지처럼 실수요 기반이 있는 곳을 보되 전세가율, 매물 감소, 반복 거래를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공급 대책은 방향은 긍정적이지만 실행 지연이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대출 완화는 실수요자에게 도움을 주지만 중저가 지역 과열이라는 부작용도 열어둬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응 기준은 하나입니다. 어디가 오른다는 말보다 세금 부담을 버틸 수 있는가, 대출이 실제로 가능한가, 전세 수요가 받쳐주는가를 먼저 보세요. 이 영상은 투자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 판단의 최종 결정은 반드시 본인이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